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던 HD고요. 오늘 새벽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UEFA는 오피셜 발표로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2시즌 동안 출전 금지 처분과 3천만 유로, 385억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승점 삭감 징계에도 직면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오피셜 발표예요. UEFA 재정적 페어플레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FFP 규정의 심각한 위반과 프리미어리그 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맨시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승점 삭감 징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 맨시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 축구연맹에 제출한 장부에 계약 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을 확인을 했고, UEFA 재판부에 의해서 2년간의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금지와 3천만 유로의 벌금이라는 전례가 없는 징계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고위급 소식통에 따르면 UEFA 재정적 페어플레이와 연계되어 있는 자체 라이센스 규정으로 인해서 프리미어 리그는 이에 관한 징계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클럽이든지 프리미어 리그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해야만 하며, 이 정보는 UEFA에 제공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에 기인하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UEFA에게 줬다면 프리미어 리그에게도 똑같은 정보를 줬을 것이며, 이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리그 규정의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UEFA가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이 취재에 따르면 프리미어 리그 위원회들은 이미 UEFA 맨시티 징계 사안에 대한 잠재적인 처벌 수준에 관해서 논의를 해왔으며, 승점 삭감 징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맨시티는 유출 내용에 대한 특정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면서 클럽의 명성을 손상시키려는 시도가 조직적이고 명확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언론에 퍼진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무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FFP 준수 능력에 대한 다른 클럽들의 명성을 표명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클럽입니다. 맨시티는 웹사이트 미디어 감시 섹션을 사용하며 2016년에 인터밀란이 FFP를 위반했다라는 주장과 올해 파리 생제르맹이 FFP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추측을 포함해서 근거 없는 뉴스 보도를 인용을 했고, AP통신이 니네 왜 근거 없는 뉴스를 인용했어? 니네 이거 뭐야? 라고 접촉을 해본 결과 그 해당 뉴스 페이지는 삭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맨시티가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은 맨시티가 항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020-21 시즌 그리고 2021-22 시즌에 유럽 대회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맨시티는 장부상의 후원 계약, 구단과의 후원 계약 수익과 손익분기 정보를 과장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UEFA는 지난달에 열린 심리에 이어 독립적인 클럽 재정 통제 기구의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따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맨시티는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으며, UEFA의 절차가 분명히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에 대해서 우리는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조치는 최대한 빠르게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에 항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맨시티는 앞으로 나올 항소 절차의 결과물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고, 맨시티는 이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불의로 생각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얼마나 길든 참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징계를 받을 것인데, 아무도 맨시티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쫓겨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프리미어 리그가 최근 관련 규정을 변경을 했고, 이 규정 변경은 잉글랜드 프로클럽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여진 구단, 예를 들어서 진실된 정보만을 리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긴 구단은 반드시 리그2, 사부 리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새롭게 만들어진 상황에 이제 맨시티가 이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2012년부터 이제 16년까지니까 2020년에 새롭게, 그러니까 2019, 2020년에 새롭게 적용된 규정이 들어가게 될지, 뭐 아닐지는 얘네가 판단하겠죠,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부는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게 아니에요. 오피셜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 여기가 맨시티가 한 행동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가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까지 떠야지 뭐 이거가 같이 엉켜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으로는 뭐 UEFA가 내렸으니까 이것만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우주소녀 성수님 쿠키 10개 조던. 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좋겠다. 아, 성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맨시티의 다음 대응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도 야 니들 잘못했네 라고 해서 그 판결에 불만이 나온다면 사건을 아예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가져가서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중재 재판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만약에 또 문제 생기면 스위스까지 가겠다. 네. 이것을 둘 다 이행할 시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예 FFP 규정 자체의 부당함도 주장할 수가 있으며, 그렇다면 그것도 다시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징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번 일로 예상되는 재정 손실은 400억에 가까운 벌금을 제외해도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챔피언스 리그 수익금과 챔피언스 리그 출전 불가로 인한 입장 수익 및 후원 계약 액수가 감소되는 것을 묶어보면 맨시티가 손해볼 금액은 3,550억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이 되며, 이는 맨시티 매출의 25%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FFP 규정 위반이 아닌, 그러니까 규정을 간단히 위반한 거면 그냥 단순한 징계만 먹겠죠. 하지만 이거는 아예 조작을 했기 때문에 분식 회계를 저지른 것이며, 이전에는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껏 유럽 축구에서 FFP 규정을 신설하고 나서 이런 회계 부정 사건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선수 영입하지 말, 선수 먼저 접촉하지 말랬잖아, 어린애들 뭐 기회하지 말랬잖아, 이거 어긴 거야. 사례가 있으니까 뭐 2년 뭐 영입 금지 이런 게 있지만, 지금처럼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금지 징계라는 큰 이제 징계가 나올 만큼의 전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그렇기에 UEFA도 이전에 없었던 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기준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나 봐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이런 선례가 있으면 그걸 따져서 이제 뭐 징계를 내리겠는데 그런 선례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상황이 좀 이렇게 된 거죠. 약간 롭손이란 기자가 보도하길, 맨시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FFP를 어겨가면서 영입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로드웰, 마이콘,
싱클레어, 가르시아, 나스타시치, 나바스, 요베티치, 데미첼리스, 망갈라, 보니, 페르난두 다 하나같이 이 팀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그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등이라고 하니까 뭐 더 있겠지만 자기가 파악한 선수들은 여기까지다 일단은.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웰, 마이콘, 싱클레어, 가르시아, 나스타시치, 나바스, 요베티치, 데미첼리스, 페르난도 망갈라? 보니? 보니는 최근에 중동 갔어요? 네. 이렇게 또 선수들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한편 맨시티의 오피셜 징계가 확정이 되자 과거 맨시티 이 FFP를 폭로해서 감옥 신세가 된 해커를 향한 메시지가 현재는 운동이 일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써있죠? 보이시죠? 루이핀트라고. 그래서 이 SNS에서 프리핀투로 해가지고 뭐 이제 얘한테 뭐 자유를 줘라, 풀어줘라 뭐 이런 거죠. 뭐 한마디로 이제 이 해시태그 샵 프리핀투, 네, 프리핀투 이렇게 해시태그 운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루이핀토 이 풋볼리스크 소속이었던 이 해커는 2015년에 맨시티 이메일을 해킹한 뒤 언론에 폭로하면서 재정 수사를 촉발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해킹과 사보타주가 뭔가 내가 몰라가지고 검색해보니까 고의적으로 사유재산 파괴나 태업 등을 통해서 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보타주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뭐 나온 거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뭐 해킹, 사보타주, 사기 등의 혐의로 몇 가지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지난해 3월부터 현재 포르투갈 리스본 항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클럽 재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맨시티가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핀토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트위터 등 SNS에서 아까 말했던 핀토에게 자유를 해시태그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으며 도르트문트 팬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르트문트 팬들이 여기 쓴 거죠. 소송을 취하하고 핀토에게 자유를 줘라 라고 이 홍구장의 현수막까지 높이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맨시티에 대한 폭로는 축구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법적으로는 해킹이었고 사보타주를 하게 되었고 사기 등의 혐의가 함께 묵혀있는 이 범죄자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축구 팬으로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겠죠. 그게 이제 뭐랄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해킹을 했던 사람인데 추후의 결과와 아직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이제 뭐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요. 포르투갈에서 뭐 재판을 준비받나 봐요. 이번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좀 해야지 이 축구계의 뭐랄까 뭐 정당성이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감싸주는 마음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안 될 행동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도 써 있잖아요. 프리 루이핀트라고. 하지만 범죄는 범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저도 법을 잘 몰라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미드 중에 시카고 PD라는 미드가 있어요. 딱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카고 경찰에 관련된 그 미드인데 그 제 미드가 좋아했던 이유는 드라마잖아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거기서는 그 대빵 경찰이 죽여요. 지가 보기에 뭐랄까 얘가 분명히 그냥 수갑채고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얘가 했던 행동이 뭐 어린아이를 성폭행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이라든지 그러면 그냥 죽여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괜히 그러니까 약간 위장해서 죽여요. 뭐 얘가 날 뭐 공격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면서 그냥 죽여요. 그러면서 약간 좀 우리가 거기서 얻는 좀 약간 뭐랄까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뭐 하면서 그냥 죽이더라고요.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수갑쳐서 데려갈 수 있는데 죽여버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약간 그 미드를 좀 좋아했어요. 비질란테? 모르겠네 비질란테. 그런 게 또 있어요. 아무튼 가끔은 그런 걸로 이제 직결 심판 그치 그런 거지. 가끔 그런 걸 약간 그냥 대충 이제 논픽션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지 뭐. 근데 이거는 사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이제 뭐랄까 이 놀림인데 우리도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펜코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펜코가 가장 축구로 봤을 때는 큰 사이트라 생각해요. 펜코는 사실 축구로 볼 게 아니라 게임 사이트 정확히 말하면 게임 커뮤니티인데 이제는 뭐 좀 이제 되게 광범위해졌으니까 펜코에도 계속 올라왔던 자리지만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에서도 뭐라 하냐면 이제 제목이 그런 거예요. 야 맨시티 몇 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간다고? 2년! 이런 거죠, 이런. 이거 움짤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2년! 하면서 이제, 2년! 하면서 이 펩이 이 경기 때 계속 저 숫자, 저 뭐냐면, 뭐 반칙 2번을 안 불었다, 뭐 너희들은 뭐, 우리에게만 이제 불편한 지금 판정을 내리고 있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 짤이 있는데, 여기서도 해외,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리는 거죠,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놀리는 거죠. 네. 다들 대충 알으셨을 거예요. 지금 어차피 상황은 맨시티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오늘 저한테 풀친으로 질문이 하나 왔어요. 제가 어차피 지금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풀친의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최X호님이 이 닉네임이 성함이라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최X호님 이분 보니까 맨시티 팬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아침에 질문이 조던님 맨시티 챔피언스리그 징계 먹은 거 최종 결과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팀인데 안타깝네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기가 어려워서 너무 기니까 제 생각이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이 징계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맨시티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맨시티가 이득을 취하면서 어느 팀이라고 우리가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느 팀들은 피해를 다 봤어요. 저는 그 당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클럽이 다 피해를 본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어느 누구가 뭐 얘네 때문에 우승 못했으니까 막 우승 못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맨시티 하나의 팀 때문에 다 피해를 본 거라고. 맨시티가 우승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팀이 더 이득을 봐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팀들이 강등이 당하고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이 챔피언스리그 징계는 FFP가 신설되고 나서 처음으로 나왔던 아주 강력한 이 챔피언스리그에 참여도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이제 징계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뭐 유벤투스가 승부 조작 사실 유벤투스는 그걸 승부 조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다르게 표현하던데. 아무튼 뭐 승부 조작 할게요 편하게. 승부 조작하면서 강등됐잖아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못 나갔죠. 바로 다음 시즌에 올라왔고 바로 이제 좋은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면 뭐 저한테 좀 서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횟수 그대로 못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시즌이면은 내 시즌 정지.
이렇게 두 시즌이 아니라. 다만 이전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두 시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지 않나. 팬분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똑같은 왜냐면 네 시즌을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두 시즌만 뭐 징계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꽃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리버풀이 하는 한 불법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뭐 맨시티 스카우팅 시스템을 뭐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 선수 영입에 관해서 어린 친구한테 좀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것도 보면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비판을 받고 비난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 그리고 뭐랄까, 이거는 챔스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리그의 징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꿈꾸는 마음으로님 쿠키 50개 조던. 그거 저인데 답변 감사하고 조던님 말이 맞는 그러시군요. 듯해요. 네. 감사합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이었군요. 네. 그래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털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그쵸? 그래서 뭐 이것도 얘기 나오면 또 이런 이 팀 저 팀 나올 수 있는데 여튼간에 맨시티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항소를 한 스포츠 중재 재판소랑 스위스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면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항소를 했으면 또 우리는 또 그거 판결에 대해서 기다리는 또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또 다른 뭐 이유나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죠. 예전에 그 맨시티에 관련돼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이제 풋볼리스크가 고발했을 때 그때 펩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내가 구단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이지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나한테 주어진 당신들의 질문, 뭐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게 된다면 팀을 떠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꽤나 많이 얘기했어요, 펩은. 그거에 대해서 꽤나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펩이라면 그걸 지키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이제 뭐 결과는 이거에 관련돼서 확실한 오피셜이 발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봐야겠죠. 근데 저는 뭐 펩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선수들의 이탈은 만약에 우리가 2년이 확정이 돼서 아니면 리그도 뭐 승점 삭감이 돼서 챔스 못 나가게 된다면 좀 그거는 선수들의 이탈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은 남을 것 같지만 그냥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겠죠. 선수들은 근데 이제 챔스는 워낙에 중요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맨유나 리버풀이나 과거 챔스를 못 나가게 되면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게 되면 좋은 선수가 안 오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부분이 돼요, 저는. 왜냐면 때로는 선수들이 내 포지션에 좋은 선수가 오길 바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반도프스키도 나 너무 힘들어, 나 챔스도 먹고 싶고 우승하고 싶고 리그도 우승하고 막 많이 이제 내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나 혼자 힘들다, 내 포지션에 좋은 애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좋은 선수가 있는 팀에 좋은 선수가 갑니다. 좋은 선수가 없으면 떨어지는 선수가 이적을 하겠죠, 그 팀으로. 그러면 떨어지는 애들만 와요, 그지같이 정말. 자, 리버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언저리 애들만 온다고. 그나마 맨유는 다행이야, 아직은. 그래도 좀 이게 탑으로 불릴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몇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들마저 다 떠나버리면 좋은 애들 안 온다니까. 당연히 그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 올리고 내가 이 선수들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선수들은 훨씬 더 많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챔스는 그래서 중요해.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챔스는 그래서 중요한데, 만약에 승점 삭감이 확정이 되고, 리그는 또 다르니까. 왜냐면 지금 UEFA 얘기를 하는 건데 챔스 못 나가는 건, 리그는 야 니들 우리 무조건 잘못된 거네, 그냥 니들 승점 삭감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챔스를 못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참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승점 삭감이라면 몇 점이 삭감될지 모르지만
K리그는 승부조작에 9점 사건. 아주 좀 역같은 사례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경남한테. 네. 경남한테 그만큼 줬으니까 뭐 얘들도 그만큼 전북도 이만큼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밖에 안 줬어요. 네. 그 뭐 물론 그거로 인해서 마지막에 그 주맨이 인생은 실전이야 이 새끼 하면서 이제 골을 터트리면서 뭐 우승을 했지만 더 줬어야 되는데 그쵸? 네. 얘네가 또 우리나라 사례를 들까봐 근데 얘네는 이제 뭐 이제 승부조작은 사실 아니고 이제 회계장부 조작이니까 다르겠지만 뭐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쵸? 뭐 더 왜냐면 오피셜로 나온 징계는 맞는데 이게 바로 다음 시즌 이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만약에 올 시즌 전에 결과를 냈는데 그게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맨시티는 이거를 들이밀 테고 그게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다시 스위스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더 길어질 테니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시즌까지는 만약 승점이 된다면 챔스를 맨시티가 나갈 것 같긴 한데 리그에서 승점 삭감이 만약에 올 시즌 전에 오피셜로 때려버리면 그 삭감 점수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렵죠. 그죠? 어렵죠.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뉴스만 보시면 당장 다음 시즌부터 못 나가네? 올 시즌 5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잉글랜드 내에서 지금 뭐 셰필드가 챔스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리그 삭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는 그쪽으로 좀 더 약간 힘을 쏟더라고요. 그치 항소하면 뭐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우리도 항소하면 몇 달 걸려요. 근데 얘네들은 저쪽에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축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스포츠를 다 다루고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인원, 그러니까 이 프로로 뛰는 선수들, 뭐 급여 문제, 뭐 구단 문제, 뭐 이런 거 뭐 그다 거기 일하는 분들의 문제 이런 거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쌓인 게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그 뭐 또 이게 뭐 더 중요하다 해서 이걸 더 빨리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뭐 시간 흐르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여기서도 만약에 스위스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은 되게 길어질 거라 하잖아요. 말하는 게. 그래서 뭐 바로바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셰필드 뭐 근데 모르지. 셰필드가 결국 5위를 차지할 거는 지금 잉글랜드에서 보는 거는 잉글랜드 언론에서 보는 거는 셰필드 들어가고 뭐 맨유, 토트넘, 아스날까지도 넣더라고요. 보니까 아스날도 모른다. 뭐 계속 모른다. 아스날 순위가 되게 안 좋은데 아무튼 뭐 승점이 좀 따박따박 붙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아스날이 모르면 에버튼도 모르고 다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울버햄튼도 모르고 너무 많이 모르는 거라 뭐 그래도 뭐 한 번 더 찬스가 온 건 맞죠. 네. 한 번 더 찬스 뭐 온 건 맞으니까 일단 어떻게든 한번 도전은 다 해볼 것 같아요. 네. 이상 맨시티 관련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맨시티 관련돼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하루 이틀 사이로 계속 뉴스가 나올 거예요. 계속. 지금 뭐 항소에 갔는데 언제쯤 나올 것 같다, 뭐 될 것 같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면 그것도 이제 제가 축구 뉴스를 거의 매일같이 하니까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